네, 안녕하세요. 등기법이 많이 어려운가요? 많이 안 오시는 애. 연말이라 그러신가요? 예. 어, 처음에 할 때는 막 헷갈립니다. 민법적인 내용하고. 그런데 결론은 동일한 거예요. 예전에도 말했죠. 민법의 결론하고 등기법의 결론은 동일하다. 그런데 민법을 이해할 때고 등기법을 이해할 때고 헷갈리고 있다.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기법은 민법의 심화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을 기초로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등기 절차까지 들어가는 거죠. 좀 심화강이다. 그래서 결론은 동일한 걸 전제로 해서 좀 심화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해 못했던 것들을 이제 등기법 하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등기법을 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게 또 민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등기 절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등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 X 물건 10억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등기부가 일단 갑이 최초의 소유자다라고 하면 항상 최초의 소유자의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 이 상태에서 이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을 이렇게 적어요. 항상 매매면 매매, 증여면 증여, 상속이면 상속.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는 등기를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 절차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야 한다. 그래서 큰 테마로 신청주의. 그러면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이때 적합한 자격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모두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이 되든지 아니면 자연인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등기는 그러면 누가 구체적으로 신청하느냐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자, 권리를 취득하는 을이 등기 권리자, 그리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할 때 갑과 을이 빈손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가서 신청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테마로 했었던 거죠. 네 번째 테마로 신청서를 기재를 해야 되고, 또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여러 가지 첨부 서면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제공 정보라고 하고요. 제공 정보에는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제공해야 될 정보인 신청 정보가 있고, 그리고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첨부 서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첨부 서면을 통해서 제공해야 될 정보인 첨부 정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청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신청 정보에는 등기부에 기록돼야 될 사항들이 신청서에 기재가 된다. 신청 정보로 기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는 신청서를 보고 기록을 합니다. 신청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등기부에. 신청서를 보고 기록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사항들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신청서에 기재될 사항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어떤 원인으로 어떤 걸 목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을 이름 기록하잖아요. 을 이름 기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하죠. 등기 원인 기록하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X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되겠죠. 그래서 X 부동산 쓸 것이고, 그 다음에 10억 원,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가액 10억도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을 신청서에 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신청인을 기재하고, 부동산 표시 기재하고, 거래가액 기재하고, 등기 원인 기재하고, 등기 목적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뒷면에 등기필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등기필증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을 했지만은 지금은 정보화가 돼가지고 등기필 정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를 신청서에다가 적으면 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이제는 첨부 정보가 아니라 신청 정보라는 거죠. 신청서에 기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를 적을 때는요. 부동산 표시. 등기부에 만약 이것이 토지라고 하면은 토지 등기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부동산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가 되겠죠.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적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수기로 이제 신청서를 쓸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쓰는 과정에서 지번을 틀리게 써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해서.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또 지목을 틀리게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면적을 달리게 써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지목을 쓰긴 썼는데 뭔 말인지 잘못 모르겠다랄지,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썼는지를 몰라요.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 알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불명확하다든지 잘못됐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것이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정확하다. 그래서 만약에 또 헷갈린다든지 등기관이 보고 뭔 말인지 모를 때는 확인할 뭐가 있어야 되겠죠. 확인할 장부로서, 확인할 그 첨부 서면으로서 대장을 들고 가라는 거죠. 대장. 그래서 대장을 끼워가지고 첨부 서면을 하게 되면은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대장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대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서면으로서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을 첨부해서 간다는 거죠. 요 네 가지는 대장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첨부 서면이죠. 우리가 74페이지 보시면 이제 첨부 정보. 첨부 정보는 첨부 서면을 의미합니다. 첨부 서면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 신청인 갑과 을을 여기다 기재를 하는데 신청인을 이제 신청서에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청서 견본은 봤으니까. 그러면 신청서에는 갑과 을의 그 신청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성명을 기재한다는 거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신청이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이 사람이 틀리게 잘못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주소를 틀리게 쓴다든지 그러면 이게 다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정확히 이제 정확한 주소를 맞게 썼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썼는지 성명 정확히 썼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첨부 서면으로 들고 간다는 거죠. 등본도 이게 첨부 서면으로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의 기재 상황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정보들을 첨부 서면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첨부 서면은 신청서 기재 사항과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뭐 다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 거래 가액을 적게 되는데 이 거래 가액을 또 틀리게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면서 10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8억으로. 계약은 10억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8억으로 적는다든지 거짓말로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래 가액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서면으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 거래 가액을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해서요. 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걸 보면서 신고 필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고 필증에 거래 가액이 정확하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또 첨부 정보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한 사항들을 첨부 서면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첨부 서면. 그리고 첨부 서면은 내가 어떤 걸 신청할 것이냐, 등기를 신청할 것이냐,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틀려집니다. 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요.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을 적게 되겠죠. 전세금을 적기 때문에 또 전세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담보할 만한 내용이 이제 그 신청서에 기재될 내용이 틀려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첨부 서면들이 다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하고 첨부서면은 내가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틀려질 것이고 신청서 기재사항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첨부서면도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등기들에 있어서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들은 우리가 3장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2장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신청서하고 첨부서면들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우리가 했던 거죠. 매매.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한 것처럼 등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등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등기 원인, 매매를 했다라는 이제 증명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매매를 했다라는 증명 정보로는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를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계약서를 첨부서면으로 들고 와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를 들고 올 때는요, 보통 우리가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요, 계약서만 들고 오면 됩니다. 갑과 을이 한꺼번에 둘이서 함께 등기 소유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을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해보죠.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을이 단독 신청할 때도 계약서 한 장만 들고 오면 되느냐? 계약서를 들고 올 때는 둘이 와야 되는 거죠. 혼자서 올 때는 내가 혼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올 때는 뭘 들고 와야 돼요? 판결문 들고 와야 되겠죠. 판결문. 나는 혼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그 판결문을 들고 와야 되겠죠. 판결서. 물론 이때 판결서는요, 확정 판결 정본이어야 되겠죠. 확정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제 판결 정본. 이것을 그냥 이제 간단하게 판결서 그러면은 다 확정 판결 정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청서에 들어가는 등기 목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건 장차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합니다라는 첨부서면은 없어요. 증명정보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목적을 위한 뭐 첨부서면은 이걸 원한다고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첨부서면이라는 게 없고, 또 신청서에 기재되는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 정보 숫자 하나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 그것을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중에 50개의 비밀번호 중에 하나만 정해서 신청서에 기재하면 끝나는 것이지 등기필 정보를 첨부서면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첨부서면의 대표적인 것이 요것들입니다. 요것들. 그래서 대장, 주민등록번, 신고필증, 그 다음에 계약서, 판결정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첨부서면들이 됩니다. 물론 첨부서면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추가되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만약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등기 신청서에 대리인을 적겠죠. 내가 대리인이라는. 그럼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라는 증명정보를 또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임장 같은 게 들어와야 되겠죠. 대리권이 있다라는. 그래서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첨부 정보는 또 추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내용이 하나하나 보죠. 자, 첨부 정보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첨부 정보는 첨부서면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1번에 있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예요. 등기 원인. 매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첨부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가장 중요한 첨부서면이 됩니다. 가로 읽어보시면은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계약서,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계약서, 교환을 했을 때는 교환계약서, 계약서가 있겠죠. 이게 이제 증명하는 그 증명 서류가 되겠죠.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요. 또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판결서. 물론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계약서만 들고 오면 되죠. 소송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그러나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그 판결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관련돼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뭐 간단한 것이고요. 다만
우리 법은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도 중간 생략 등기를 다루게 될 텐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A가 물건에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요.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에게 전매를 합니다. 다시 매매를 해버린다는 거죠. 전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다시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그러면은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전대 그러면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게 되면 전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다시 매매를 해버리면 전매. 그냥 저는 다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다시 전매, 다시 매매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원래는 소유권은 갑에게서 A로 이전이 되고 A에게서 다시 을에게로 이전이 돼야 되겠죠. 이전 등기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A가 갑에 대해서 A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A 앞으로 등기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매하고 전매한 다음에요. 자기를 생략하고 중간에는 생략하고 갑에게서 직접 을에게로 이전 등기하는 것 이런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만약 A가 갑한테 물건을 사서 비싸게 다시 되팔겠죠. 되팔면 보통은 A가 을에게 되팔면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숨어버리니까 A는 양도 소득세를 안 내게 되겠죠. 등기부에는 이렇게만 나올 거 아니에요. A가 생략돼 버렸으니까 1 갑에게서 이 을에게로만 등기가 되겠죠. 등기부에 갑에게서 을에게 등기가 됐으면 요 사항을 보고 어떻습니까?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겠죠. 갑한테. 양도소득세를.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곳은 등기소죠.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이런 소유자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세무서한테 알립니다. 세무서한테. 다 통지를 해주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받아라. 재산세는 이제 을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세무서에서 항상 등기부만 열어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리 다 알려준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A는 숨어버리기 때문에 A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겠죠. 물론 그러면은 갑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크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갑이 A한테는 10억 원에 팔았는데 A가 을한테 12억 원에 되팔아버렸어요. 그럼 갑은 원래 자기가 10억 원에 팔았는데 그러면은 갑은 A한테 10억에 팔았지만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는 12억에 판 걸로 나올 거 아니에요. 12억에. 그러니까는 만약에 계속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할 때는 8억에 샀다. 8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와야 되는데 8억에 사가지고 12억에 판 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을한테 판 걸로. 그러면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누가 중간생략 등기를 안 해주겠어요? 이 사람이 안 해주겠죠. 손해보니까. 근데 안 해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양도소득세를 나가기 때문에 이제 계약은 10억으로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야 될 양도소득세 이런 내용들을요 A가 보전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보전을 해주고 좀 더 웃돈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 원래 매매 계약은 10억을 했지만 그럼으로써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결국 갑이 뭐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은 없고요. A도 손해 보는 일 없고 국가만 손해 보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못 걷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양도소득세를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A가 이렇게 사가지고 매매한 다음에 바로 전매하는 사람은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겠죠. 투기. 그러면 부동산 투기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등기부에 이 토지 저 토지 A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딱 쉽게 봤을 때 투기꾼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세청에서 등기부를 보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자꾸 나오고 바로 되팔더라 이거죠. 계속.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투기하는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투기자로. 올라가면은요, 이 사람의 자금 추적이 들어갑니다. 자금 추적해 갈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부정한 뭐 이익이 있는지, 그동안 세금 안 낸 거 있는지 추적이 들어가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양도소득세 몇 푼 아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금 추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추적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투기꾼으로 낙인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등기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생략하고 웃돈을 좀 주면서도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득을 좀 줄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 등기를 우원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간생략 등기는요,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탈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겁니다. 민법에서도 가끔 나오고요. 등기법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오로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겠습니까?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금지를 시킨 거니까 강행 규정이 되겠죠. 강행 규정이 됩니다.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이렇게 위반해 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면 또 하지 말라는 것도 해야 또 돈을 버니까요.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위반해 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가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또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지를 시킨 다음에 하면은 뭐 과태료, 처벌도 합니다. 처벌도 하긴 하지만은 이미 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으면은요, 이런 것도 이제 사후에 이런 것들을 처벌한다고 해서는 완전히 이게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미리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갑과 A가 계약했고 A와 을이 계약했지 갑과 을이 직접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는 갑과 A 사이의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A와 을 사이의 계약서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갑에게서 을 사이에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를 낼 때는요. 이제 계약서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서 계약서를 낼 때는 갑에게서 직접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갑과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에게서 직접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에게 계약서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없이는 절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못하게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들끼리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출할 때는요. 우리 갑과 A 사이, 그러니까 갑과 A가,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갑과 을이 되겠죠. 만약에 정말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둘이 직접 계약한 건 맞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그러니까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직접 이전 등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직접 계약한 거 맞습니다라는 것을 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계약서를. 그러면 그 신고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말로 갑과 을이 계약한 게 맞구나 했을 때는요, 거민을 찍어줍니다. 거민. 정말 맞다라고 거민을 찍어줘요. 자, 그러면 거민이 찍혀져 있다는 것은 갑과 을이 정말 계약을 한 것이 되겠죠. 한 것처럼 취급이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요.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계약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닙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민을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계약서 제출되는 계약서는 바로 거민 계약서. 그러니까 거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요.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에. 그래서 거민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 억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은 단독 신청에 의해서요. 판결문을 들고 올 때요. 그러면 이때는 거민을 안 받아도 되느냐? 자,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사법부에서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고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행정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민을 해주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행정부의 거민까지 대치할 수는 없어요. 권력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행정부의,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민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도 거민은 받아야 돼요. 행정부의 거민을. 그래서 계약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계약서를 가져올 때는 그 계약서에,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그 판결서에 반드시 거민을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이 거민을 받은 계약서를 들고 와야 등기를 해줍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죠. 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보죠. 기억 보시면은요. 만약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요.
만약에 계약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러면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투기를 통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의 가로는 넘어가시고 거민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거민을 받아야 된다. 거민을.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니은 보시면은 만약에 갑과 을이 이제 계약서가 둘이 있으면은 이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 제출해야 되는데 을 앞으로 직접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가등기를 먼저 한다고 해보죠. 을 앞으로 먼저 가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가등기를 신청할 때도 거민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등기를 할 때도. 자, 우리가 보통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요,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만약에요, 가등기가 원래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되기 전에 원래 갑과 계약한 사람은요, A였어요. 그래서 A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A 앞으로. 근데 이 A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가등기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가등기 할 때. 자기가 중도금 계약금 주고 나서 7억을 줬다. 증조금 계약금. 그런데 잔금 3억 원이 없어서 본등기를 못합니다. 그럼 7억 받고 을한테 가등기 권리를 팔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가등기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보죠. 취득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약에 등기는 이제 본등기라겠죠. 자, 그러면 잔금은 A가 지급하겠습니까? 갑한테 잔금 지급하는 사람은 A가 지급합니까? 을이 지급합니까? 예전에 했죠. 을이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 사람은 7억 받고 빠져나가는 것이고 잔금 3억 원, 그러니까 갑한테 잔금 3억 원은 을이 이제 가등기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잔금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생략하고 을 앞으로 바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중간 생략 등기냐?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닙니다. 잔금을 지급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잔금을 지급한 사람한테.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에요.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의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가등기 권리 처분해서 을 앞으로 바로 본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건 중간 생략 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투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투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지위가 A에게서 을로 이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냥 물건 주고 돈 주고 산다는 거 사는 걸로 똑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요, 가등기를 할 때는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등기 할 때 거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본등기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등기를요, 갑에게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매매 계약도 하지 않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A를 생략하고 본등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A가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을이 A한테 잔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을이가 A한테 돈 주고 A는 자기의 돈 남은 거 남기고 차익을 남기고 갑한테 돈 주면 되겠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등기는 직접 해줘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간단하게만 보죠. 간단하게. 아무튼 가등기일 경우에는요. 가등기일 경우에는 거민을 받을 필요 없고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중간 생략 등기의 문제는 본등기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고만 기억하십시오. 그냥. 자, 니은 보시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예약이나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민을 안 받아도 돼요. 본등기를 할 때 거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신청서는 거민이 없어도 된다. 나중에 또 다시 하니까요. 그때 보시고. 아무튼 거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리고 이것은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내용이요. 동그라미 2에 있는 내용입니다. 2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만약에요. 이제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요. 이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이 X 토지가 농지였을 때요. 농지. X 토지가 농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법에서는요. 뭐 돈 많은 사람이 농지를 다 사가지고요. 농사를 짓지 않아 버리면 농지가 놀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식량의 자금 문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 법에서 특히 우리 법은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그 농지법에서요.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들은 농지의 소유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다 사버릴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농사 안 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X 토지가요 농지였을 때요.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 즉 농지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을 가져야 돼요. 자, 농지를 취득할 자격.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경 의사가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였을 때는요, 을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증명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요, 이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든지 또 시골이니까 읍면, 읍장, 면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요, 이전 등기 못합니다.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 의사가 있는 사람,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죠. 자, 매매를 한 다음에요, 3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3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 토지가 농지면 갑이 농사 짓고 있었겠죠. 농사 짓고 있었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 언제부터만 농사를 지으면 됩니까? 3월 31일부터만 농사를 지으면 되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상관은 없겠죠. 매매 계약할 당시에는 갑이 농사 짓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요, 만약에 을이 앞으로요 가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가등기를 할 때도 을이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3월 15일 날도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3월 15일 날은 갑이 농사 짓고 있겠죠, 계속. 따라서 가등기를 할 때도요, 을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 언제부터만 농사를 지으면 돼요? 3월 31일 취득할 때부터만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언제 제출해야 되느냐? 본등기를 할 때 제출합니다. 만약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가등기 할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본등기 할 때 제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해요. 취득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첨부 정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첨부 정보. 근데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이 되겠죠. 강행 규정일 거 아니에요. 농지의 이런 보호를 위해서 강행 규정이 되기 때문에 농지법 이것도 다 강행 규정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그 공법들은요, 다 강행 규정들이에요. 공법적 제한들이잖아요.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이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요,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매할 당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매매, 그 등기 원인의 매매의 유효 요건은 아니에요. 매매할 당시에는 농사 안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농사 지을 생각 없어도 돼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농사 지을 생각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취득할 때만 어떻게 돼요? 자경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농사 지을 의사가 있으면 돼요. 그럼 취득할 때 자경 의사가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이전 등기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전 등기가 됐을 때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그럼 한참 있다가 나중에라도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차피 소유권을 넘길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그 법률 행위, 매매의 유효 요건은 아니에요.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민법에서 나왔나 그랬어요. 다음 주 매매 행위, 매매에 있어서 유효 요건이 아닌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매의 유효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취득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취득할 때만. 자경 의사가 없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에서요, 쉽게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말합니다.
자, A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취득할 때 필요한 거예요. 농지 취득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이제 발급받는다라는 거죠. 발급받는다. 이것을 신청할 때 첨부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B 보시면은 만약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 없이 가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등기 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지를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등기 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본등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본등기 할 때만. 소유권을 취득할 때 농지를 자격의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격의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니은에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라는 게 있고요. 자, 니은에 있는 것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정보입니다. 만약에 이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였을 때요. 전국의 모든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닙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우리는 토지가 좁기 때문에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엄청난 많은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또 대표적인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거리가 너무 많으면 이제 가격이 이제 거품이 끼게 되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거래 행위를 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일정한 토지는. 그러면 일정한 토지면은요. 전국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니고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뭐 수도권이죠. 서울과 수도권. 또 요새는 뭐 부산이 좀 과열되고 있다. 그럼 부산을 좀 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세종시를 뭐 충청남도 거기 영기공제 세종시를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요. 어디로 선정이 될지 행정수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어디로 선정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충남 영기공제로 신청을 하는 여기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부동산이 어떻게 가격이 엄청 뛰어버리겠죠. 투기 세력들이 막 들어오겠죠. 따라서요. 여기를 선정하게 되면요. 먼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먼저 묶어버립니다. 묶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투기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요. 토지를 거래할 때 당국에 다 허가를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이 매매 계약한다 그러면 둘이서 허가를 얻으라는 거예요. 당국에. 그러면은 중간에 투기가 낀다는 건 중간에요. 중간 생각 등기라는 투기꾼들이 낀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이 갑한테 전 매매를 하고 다시 또 뭐 병한테 팔아버리면은요.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했지 갑과 병이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한 사람이 직접 어떻게 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 투기꾼이 있게 되면 직접 계약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투기꾼이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버리겠죠. 허가가 안 나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투기꾼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요. 거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그 거래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얻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수도권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강원도 이런 데는 거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겠죠. 그런 데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는 안 되고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해제를 하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거래를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 허가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 서면으로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등기를 신청해 줍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발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둘이 매매 계약한 것이니까 허가 좀 해 주십시오. 그럼 허가서를 주면은 등기를 해 준다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는요. 투기 억제죠. 가장 중요한 게 투기 억제입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요. 어쩔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구별해야 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 정보는요. 그 거래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민법 시간에요. 무효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효력해서 아마 인문강의니까 안 다루셨을 수도 있겠네요. 민법 시간 안 다루셨죠? 무효할 때.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반드시 그 거래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거래 행위는요, 요게 거래 행위입니까? 소유권 이전이 거래 행위입니까? 매매가 거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없이 만약에 여기 허가가 없이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요,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라도 허가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추후에 허가가 떨어지면은 매매가 소급해가지고 확정적 유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무효 상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요, 이 매매 계약의 효력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 맞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거래가 허가가 없으면 이 매매는 무효가 돼 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되니까는 이 토지거래 허가는 매매 계약의 효력 요건이에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일단 사후에 뭐 허가가 났다는 말이 없으면 일단 무효라는 거죠.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단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요, 매매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매매가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는 언제까지만 받으면 돼요? 농지를 취득할 때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는 매매 행위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는 매매 행위의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보죠. 자, 매매를 한 다음에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없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3월 15일 날 가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가등기를 먼저 하고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할 때 필요하냐 본등기 할 때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겠죠. 자, 무효가 되면은 을은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할 때 이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서가 안 들어오면은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은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 할 때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어요.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등기가 됐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어요. 그럼 매매에 대해서 허가가 있었다는 거죠. 매매에 대해서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본등기 할 때는 허가서가 필요가 없겠죠. 이미 매매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다는 것이 가등기에 의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허가가 났으니까 가등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는 따로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허가는 났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필요하느냐? 가등기 할 때 필요한 거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 할 때 필요한 거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정보는 취득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서는 거래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면은 가등기 할 때 먼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정보 해가지고 밑에 있죠. A. 자,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이것은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읽어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이렇게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예요. 자, 증여를 할 때는 투기라는 게 생길 수가 없겠죠. 공짜로 주면서 투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 이럴 때는요, 무상행위를 할 때는 투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 없고요.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유상으로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요. 지상권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민법 시간에. 그러니까는 지상권은 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료가 없는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은 뭐 투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 없고요. 유상의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이전할 때 이런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를 할 때,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이전의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하다.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만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B 보시면은 예약도 포함됨을 한 다음에 가등기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가등기. 자,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 행위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가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요, 다만 이렇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할 때 이미 허가서가 제공이 됐으니까, 매매 허가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본등기 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 이제 이 개념은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농지 취득, 토지 거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거래 행위를 할 때 필요하다. 이건 취득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이것은 본등기 할 때 필요하고 이것은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만 했지만은요. 자, 보죠. 그러면은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증여를 할 때는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 투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경매할 때는 필요하겠습니까?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경매를 하는데 투기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내가 제일 낮은 가격 불러가지고 내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는 뭐 투기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농지를 증여받을 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이건 투기 억제고 이것은 자경의사.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을 사람들이 소유권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투기하고 상관없이 농사 안 지을 사람들이 농지 취득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농사 짓지 않을 사람이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농사 짓지 않을 사람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제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증여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정보가 필요가 없고 경매를 할 때도 필요가 없는데 증여를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는 필요하다는 거죠. 증여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증여받지도 못해요. 이것은 농지를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이 취득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자, 그럼 경매를 생각해 보죠. 경매. 자, 그럼 경매를 통해서는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예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요.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에도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든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든 농지를 취득할 사람들은 다 자경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요.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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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앞으로 자경의사가 있으면 돼요. 농사지을 의사가 있으면. 농사지. 그러니까는 뭐 고위공직자들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 어떻습니까? 농사짓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다 농지법 위반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죠. 주말에 조금 가서 지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지을 의사가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에는 반드시 자경의사가 있어야 돼요. 취득할 당시에. 그러니까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라도 어떻게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가가지고 막 서류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나 농사지을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부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락의 경우에도. 예. 네.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요 농지법 시간에 물어보시고요. 저는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거 보죠.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난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은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이 상속도 못 받을까요? 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은.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아버님이 농사 짓던 농지에 상속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는요. 농사 짓지 않은 사람도 농지에 상속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농지에 대한 취득을 제한하냐 안 하냐 이거하고를 떠나서요. 상속은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상속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죠. 내가 돈 버는 건 어떻게 내 것이 어떻게 내가 아무리 돈 벌어봤자 내가 죽고 나면 이것은 내 자식한테 한 푼도 못 넘어간다. 뭐 누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제도라는 것은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상속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은요. 고차원적인 어떤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권리예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도 상속권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증여라든지 매매할 때도 필요하니까 증여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자격의사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요.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개념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 할 때 필요 없다. 이거는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보시면은요, 이제 요거하고는 좀 다르게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권이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이 있겠죠? 그래서 전세금이 한 5억 정도 전세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전세권 등기는 이제 물론 소유권 갑구에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을 것이고 이제 전세권 등기는 을구에 하게 되겠죠. 소유권 위에 걸리니까. 그래서 일 한 다음에 이 사람 최초에 1번이었으면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한 다음에 전세금이 5억이면 5억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5억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요. A은행에 가가지고 A을이 전세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전세담보대출.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동산에 대해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런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권리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X 부동산이 한 10억 정도 되면은요, 이 X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A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A는 이제 2순위 저당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1순위 전세권자. 그래서 갑이 이 소유 물건 X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을 빌리게 되면 이 해가지고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억을 빌렸으면 3억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갑이 A로부터 3억을 빌린 것이 되겠죠. 이 부동산을 담보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요, 뭐냐면요, 갑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을이 은행 가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전세담보대출. 그럼 돈 빌린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 빌린 거죠. 그러면 A은행은요, 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돈 갚아야 될 사람은 갑이 갚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갚는 것이죠. 그래서 5억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행 가가지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한 5억 정도 있으니까 한 3억 정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한테 3억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때 A가 저당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당권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세권 저당권으로서 A가 3억을 빌려줬으면 이제 3억이라고 적게 되는 거죠. 이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죠. 만약에 이 해가지고 뭐 A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갑이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등기를 했기 때문에요. 전세권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A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죠. 따라서 1에 1 해가지고요. A 앞으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이제 3억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전세권의 저당권 등기는 전세권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야 돼요. 만약 이 해가지고 그냥 A 앞으로 그냥 저당권 해버리면 갑이 빌린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의 그 순위번호를 따라가지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부가 돼 있습니다. 전세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갑과 을 사이에 둘이 했던 것이고요. 이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을과 A가 한 거예요. 근데 을과 A가 한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이제 부기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 갑과 을 사이에 둘이 공동으로 설정된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요. 얼마든지 이 등기를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둘이서 신청한 등기이기 때문에 둘이서 어떻게 돼요?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 와가지고 갑과 을이 나 전세권 말소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전세권 공동 신청해서 전세권을 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소가 돼버리면요. 이것은 1대1, 1번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부기 등기이기 때문에요. 이 주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부기 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되겠죠. 주등기가 없는 부기 등기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부기 등기는요.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 등기는 이제 을 앞으로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A 등기는 부기 등기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말소시킴으로써 A는 3억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 이 말소 등기를 통해서 A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에서 말소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갑과 을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요, 갑과 을이 등기소 와가지고 이걸 말소해달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은 안 해줍니다. 반드시 A라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A라는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 A가 이 말소 등기에 승낙을 해줬다는 승낙서를 첨부서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갑이 이제 전세권을 말소하면서 갑이 을한테 5억 원을 주고요, 이 5억 중에서 3억 원을 A한테 줬어요. 은행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원을 주면 A는 이제 승낙서를 써주게 되겠죠. 자기는 3억 다 받았으니까. 승낙서를 써주면 그 승낙서를 들고 와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건 말소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 3억 받았으니까. 그래서 승낙서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말소할 수 있지만은, 근데 A가요, 승낙서가 없어요. 승낙을 해주지 않았어요. 돈을 안 받았으면 승낙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아서 승낙을 안 해주면은 갑과 을은 아무리 둘이 와서 이 을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말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A의 승낙서 가져와야 이걸 말소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소 등기, 이것도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이런 이해관계에 있었을 때는 이 이해관계에 승낙서가 들어와야만이 이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말소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이해관계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 두지 않으면은 말소를 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겼을 때요, 그 손해보는 사람은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이런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거기 나와있죠. 개념은 여기 있네요. 등기부에 기록된 자로서 등기 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된 등기가 격려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 따라서 손해를 볼 사람, 이런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는요, 또 다른 예인데요, 이 예는 뭐 근저당권 관련된 얘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요. 요 예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법령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즉 승낙서를 들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지금은 승낙서. 그래서 갑과 을이 둘이서 짜고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말소시켜가지고 이 A 등기까지 말소되는 걸 막겠다라는 것이죠. 승낙서가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4 보시면은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이제 대장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간단해요.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장을 들고 와야 된다.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들고 오면 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들고 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또 5번 보시면은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 등기 권리자. 자, 그러면은 을의 이름을 잡아보죠. 주민등록등본은요, 원래 을의 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자, 갑의 등기는 원래 기재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기록이 돼 있고 을의 기록을 새롭게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을에 대해서.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은 을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 것이 원칙적일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만 갑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등기 의무자는 이미 등기부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이미 기재됐으니까 확인할 내용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 을을 새롭게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때 을을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을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와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정말로 갑이라는 소유자로부터 이전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등기 의무자 갑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면 이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다 취득하지 못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기만 보고 사잖아요. 등기만 보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버리면 뒤에 쓴 사람 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애초에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를 할 때요, 진정한 등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 처음에 할 때 등기가 어떻습니까? 진정한 등기를 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등기필 정보, 이런 게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거 하는 경우에도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본 빼고 주민등록 등본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 갑의 주민등록 등본도 반드시 가져오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일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가 필요하면 되는데, 니은 보시면은, 기억 밑에 니은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그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6번 보시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내가 대표자라는 자격 증명 정보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위임장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9번 보시면은 우리 방금 했던 거죠.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거래 가액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로는 안 읽으셔도 돼요. 지금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정보, 그러니까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이 되겠죠. 이런 것을 첨부 정보로, 첨부 서면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앞으로 되시면은 공인중개사가요, 이런 거 다 신고 여러분들이 다 해줍니다. 이런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요, 이런 거 신고 다 해가지고 신고 필증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민도요, 거민 신청은요, 갑바을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거민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신청을 해줍니다. 신청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다 서류 같은 거 만들어 놔야 되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등기만, 그러니까 이 서류들, 그러니까 가지고 가야 될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있어요. 예,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10, 11, 12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지금은 생략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첨부 정보로서 요 두 개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 두 개. 요거하고요. 계약서나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공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들고 가야 된다. 이 정도만 지금은 잘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첨부 정보까지 했고요. 이제 나머지 또 신청 절차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